자, 3단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황이 진정되지는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이제는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방역당국에서는 3단계 필요성 얘기하고요. 또 경제를 생각하는 쪽, 그리고 또 정부에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많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감염 합계에서는 3단계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제는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달라질 일상에 바로 적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올바르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 거리를 충분히 두는 것, 손 씻기를 쉴 새 없이 계속 행하시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약속을 아예 안 잡는 것이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이고 악수하는 행동도 이제는 과거로 보내고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3단계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와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심도 깊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이어갈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지금 이제 속도 있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 생활방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단계를 결정하는 그 생활방역위원회인데요. 자, 이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단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요. 3단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뉴스아이드에 나와 있는 패널들께 한번 본인들이 생활방역위원으로 참여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3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O.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X로 표시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서종욱 변호사 3단계 가야 된다.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 김도수 평론가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조은갑 실장도 가야 된다라고 하셨고 백수영 교수님은 세모입니까? 예. 지금 두 분이 가야 된다. 두 분이 아직 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세모는 뭡니까? 이 방역면에서만 보면은 뭐 벌써 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3단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3단계로 간다고 하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9월이나 10월쯤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단계에서 강화되는 것을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지자체별로 지금 광주처럼 2단계이면서 여러 가지 더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의료체제만 버텨줄 수 있다면 계속 좀 버티기로 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440명이라는 이 숫자를 보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방역을 한다면은 며칠 후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반전을 기대하면서 세모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O가 맞습니다. 가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이 해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들어볼 걸 그랬습니다. 조은갑 실장께서는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 이게 염두에 둬야 되느냐 하면 물론 이제 앞으로 3, 4일을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추세가 예를 들면 400명, 300명 이게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부 당국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소규모 대통령이 나서서 오늘 교회 지도자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역법과 법치의 문제조차도 지금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경각심과 긴장을 갖지 않으면은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칠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저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좀 경각심, 긴장을 주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각심. 김도수 평론가께서 좀 심중하게 가자는 입장이신가 보군요. 정치에서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할 수 있으면 정치가 정말 쉬울 겁니다. 정치라는 영역에서 보면 둘을 다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는 최고 어려운 일과 더 어려운 일이 항상 같이 있는 건데 그중에 더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상 그 자영업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역의 수준을 최대한 3단계에 가깝게 지키면서 현재로는 2단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3단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 분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지금 3단계에 관련한 각계의 의견들을 또 한번 저희들이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고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3단계 거리 두기를 갖다 더 땡겨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고 우면하고 망설이면서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3단계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많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수도권에 한해서 앞으로 5 내지 7일간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보다는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그 검사 대비 양성자 비율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잘 유지가 주말까지 유지가 되면은 2차 감염, 2차 거리두기 수준으로 관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정치권도 여전히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는 왜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아까 대통령 그 말씀 중에 정부를 이렇게 비판해도 좋다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작심하고 이게 정부 하나 비판하면요. 저는 지금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마리 토끼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둘 다 잡으려면 이게 둘 다 놓치기가 99%죠.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까? 지금 이게 3단계를 반대하는 논리는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경제보다 방역이 너무 이게 시급한 거예요. 두 마리 토끼가 동시에 못 잡는다면 한 마리라도 이게 확실하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방역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염병 예방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장 초기에 신속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국인 입국을 그때 막아야 된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이게 그 전염병 예방은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라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방역 확실히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늦으면 바로 이게 엄청난 만시지탄의 후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3단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승환 평론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책임의 무게가 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겠다는 아우성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19 잘 방역해왔잖아요. K-방역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바라볼 때에도 이 정도면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큼 위태위태하지만 잘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바이러스 들어오는 거 중국 입국자 못 막았다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신천지 확진자들 많이 나왔을 때 대구 봉쇄란 말 여당 의원이 했다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욕을 먹었습니다. 방역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대구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생각하지 않고 방역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 이제 집에서 나오지 마. 2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마. 딱 묶어두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하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걸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이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게 8월 16일부터 23일이면은 이제 지금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것과 이전에 감염이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 같이 교차되는 관계의 정도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말까지 지나서 다음 주 초까지 복원한 다음에 그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위로 치솟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3단계로 넘어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2주일 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달 그 이상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못 움직일 겁니다. 그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에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와이드 생활방역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백순영 교수께서도 세모를 껴있기 때문에 결국은 2대2가 됐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도는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선제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3단계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그만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서 지금 2단계로 끝까지 좀 버텨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정부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임 없이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늦추고 있는 상황은 그런 고민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모레 확진자를 봐야 되겠죠? 그 문제는 내일도 모레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것이 뭐 500명, 600명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7, 800명 간다 그러면 뭐 당장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더블링 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그 5, 600명을 과연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이 시간에도 의사들은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한번 짚어봅니다.